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시간은 흘러도 이 집은 여전히 그의 집이었다. 아니, 우리의 집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커피를 2잔 내렸다. 한 잔은 내 것, 한 잔은 그냥 놓아두었다. 식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싱크대에 버렸다. 거실 구석, 창가 옆에 있는 흔들의자. 남편은 그 자리를 사랑했다. 저녁이면 그곳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창밖으로 새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금도 그 의자는 그대로 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닦아냈다. 가끔 그 위에 앉아본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의자는 차갑기만 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쓰던 안경이 놓여 있다. 렌즈에는 먼지가 앉았지만 치우지 못했다. 치우는 순간 그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안경 옆에는 다 쓰지 못한 수첩도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내에게 꽃을 사줄 것.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킬 시간이 없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오히려 고독을 더 크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 털어내. 새 출발을 해. 하지만 어떻게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털어낸단 말인가. 그는 내 인생의 반 이상이었다. 그를 지우는 건 나를 지우는 것과 같았다. 장을 보러 나갈 때도 2사람 분을 샀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다. 손님이 많으신가 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음식들이 가득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다. 결국 버리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또 음식을 버리네. 아깝잖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웃들도 걱정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은 생각 안 해보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우리의 추억이, 그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정원에 심은 장미나무, 부엌 창문에 붙인 메모지들. 모든 것이 그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집을 떠나는 건 그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여보,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나는 항상 곁에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 커피를 한 잔만 내렸다. 변화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쳐서였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이 유난히 조용하고 텅 비어 보였다. 흔들의자도, 책상 위 안경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달랐다. 생기가 없었다. 이 집에는 생명이 필요했다. 숨 쉬는 무언가가. 그날 오후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남편이 가꾸던 장미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장미들은 시들어 있었다. 물을 주지 않은 지 오래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당신만큼 잘 돌보지 못했네요. 무릎을 꿇고 시든 잎을 따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붉어졌다.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마당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작고 까만 그림자가.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림자가 다가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비에 젖은 작은 생명체였다. 나는 그 순간 알지 못했다.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빗소리가 거세졌다.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작은 그림자. 나는 현관 계단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다. 강아지였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작은 강아지. 품종은 알 수 없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 처진 귀, 그리고 두려움 가득한 눈.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있었다. 이리 와. 나는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주춤거렸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비는 계속 쏟아졌고 결국 녀석은 천천히 다가왔다. 떨리는 몸으로 내 발치에 섰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랐다. 오래 굶었구나. 속삭였다. 집 안으로 들어와 수건으로 털을 닦아줬다. 강아지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진흙이 묻은 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본래의 색깔이 드러났다.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는 예쁜 무늬였다. 녀석은 가만히 앉아 내가 하는 대로 맡겼다. 눈빛에 신뢰가 담기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달고기가 있었다. 작게 찢어서 그릇에 담아줬다. 강아지는 단숨에 먹어치웠다. 정말 오래 굶었던 것 같았다. 물도 한 그릇 비웠다. 숨을 헐떡이며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천천히 먹어. 이제 안전해. 말했다. 내 목소리에 강아지는 잠시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먹기 시작했다. 배가 불러진 녀석은 거실로 걸어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강아지가 어디로 갈지 궁금했다. 소파로 갈까? 아니면 구석진 곳으로? 하지만 녀석의 선택은 놀라웠다. 강아지는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곧장 흔들리자 앞으로 갔다. 남편의 의자 앞으로. 그리고 그 밑에 웅크려 누웠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강아지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따뜻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 강아지를 키워야 할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줘야 할까? 하지만 목걸이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아마 버려진 것 같았다. 누군가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을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다. 오늘 밤은 이 아이를 재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에 동물보호소에 연락하면 되겠지.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밤이 깊어졌다. 강아지는 여전히 흔들리자 밑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담요를 가져와 덮어줬다. 작은 몸이 담요 속에서 편안하게 움직였다. 꼬리가 한번 살랑거렸다. 나는 잠시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바라봤다. 편히 자렴. 속삭였다. 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했다.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온 걸까? 왜 하필 남편의 자리로 간 걸까?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다. 동네에는 집이 많은데 하필 이 집으로. 거실에는 자리가 많은데 하필 그 의자 밑으로. 새벽녘 소리가 들렸다.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 강아지였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강아지는 깨어 있었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깬 것이 두려운 모양이었다. 괜찮아. 다가가며 말했다. 강아지는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나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옆에 앉았다.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강아지는 내 손에 얼굴을 비볐다.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 순간 2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외롭지 않다는 것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아지는 내 무릎에 턱을 괴고 다시 잠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도 남편의 뜻일까? 나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갔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눈을 떴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어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밝은 눈빛이 돌아왔다. 잘 잤니? 물었다. 강아지는 대답하듯 짧게 짖었다. 맑은 소리였다.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하지만 무슨 이름이 좋을까? 그때 문득 떠올랐다. 이 강아지는 선물 같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남편이 보낸 선물. 그래, 선물이다. 완벽한 이름이었다. 선물아, 불러봤다. 강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귀를 쫑긋 세웠다. 마치 아는 이름인 것처럼. 내 이름은 선물이야. 내게 온 선물.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다.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게 달려와 발에 얼굴을 비볐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선물이를 위한 밥도 함께. 남은 고기와 밥을 섞어 그릇에 담아줬다. 선물이는 기다렸다는 듯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천천히 여유롭게 먹었다. 이제 안심한 모양이었다. 식사 후 선물이는 집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거실, 부엌, 복도.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이곳저곳을 확인했다. 나는 뒤따라가며 지켜봤다. 선물이가 침실 문 앞에 섰다.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갔다. 남편의 옷장 앞에 멈췄다. 코를 킁킁거렸다. 문틈으로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그 앞에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선물아, 불렀다. 선물이가 돌아봤다. 나를 향해 걸어왔다. 꼬리를 흔들며 나는 무릎을 꿇고 안아줬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속삭였다. 그날 오후 나는 동물병원에 전화했다.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예약을 잡고 선물이를 데리고 갔다. 수의사는 꼼꼼히 검사했다. 건강한 편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지만 회복될 거예요. 예방접종도 해드릴게요. 검진이 끝나고 수의사가 물었다.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세요? 아니면 입양하실 건가요? 나는 망설였다. 선물이를 내려다봤다. 녀석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버리지 말아달라는, 함께 있자는, 입양할게요.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의사가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이 아이에게 좋은 주인이 생겼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물이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나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물이는 곧장 흔들의자로 갔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 집처럼 행동했다. 나는 웃음이 났다. 이 작은 생명이 이 집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저녁 무렵 특별한 일이 있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선물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걸어갔다. 파이프가 놓인 선반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다. 가만히, 조용히. 나는 숨을 죽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남편은 매일 저녁 6시에 파이프를 피웠다. 정확히 그 시간에. 그런데 선물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갔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천천히 다가갔다. 선물이 옆에 앉았다. 함께 파이프를 바라봤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보고 싶어요, 여보. 속삭였다. 선물이가 내 손을 핥았다. 위로하듯이. 그날 밤 확신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보낸 것이었다. 어떻게든 나를 지키기 위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선물이라는 이름이 정말 딱 맞았다. 하늘이 보낸 선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 선물이와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선물이는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아침은 규칙적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선물이가 먼저 일어났다. 그리고 내 침대 옆으로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숨소리로 깨우는 방식이었다. 남편도 그랬었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 나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 아침이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선물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역할을 대신했다. 어느 날 아침, 선물이의 숨소리에 눈을 떴다. 녀석은 내 베개 옆에 턱을 꿰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일어났어, 선물아. 말하자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침대에서 뛰어내려 문 앞에서 기다렸다. 산책을 가자는 신호였다. 눈을 뜨면 선물이와 함께 거실로 나갔다. 녀석은 곧장 창가로 갔다. 남편의 자리, 햇살이 쏟아지는 그곳.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선물이의 실루엣이 남편과 겹쳐 보였다. 어깨의 곡선, 고개를 돌리는 각도까지. 물론 착각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착각이었다. 선물이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새들, 차들, 모든 것을 관찰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했었다. 저 아저씨는 오늘도 출근하네. 저 새 좀 봐. 참 예쁘다. 그런 말을 하며 아침을 시작했었다. 선물이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작게 낑낑거리거나 꼬리를 흔들며 밖을 구경했다. 커피가 완성되면 선물이를 불렀다. 선물아, 아침 먹자. 녀석은 곧장 부엌으로 왔다. 자기 그릇 앞에 앉아 기다렸다. 예의 바른 아이였다. 밥을 주면 바로 먹지 않고 나를 한번 올려다봤다.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먹어. 말하면 그제야 먹기 시작했다. 함께 아침을 먹었다. 나는 식탁에, 선물이는 바닥에.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더 이상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었다. 가끔 선물이가 밥을 먹다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다. 잘 먹고 있다는 확인인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 후에는 산책이었다. 처음에는 선물이가 끌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길을 외웠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코스. 남편과 자주 걷던 길이었다. 작은 공원을 지나 개울가를 따라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물이는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갔다.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첫 산책 때는 신기했다. 선물이가 공원 입구에서 멈췄다. 그리고 오른쪽 길로 갔다. 남편이 좋아하던 길이었다. 왼쪽은 가파른 언덕이고 오른쪽은 평탄한 길이었다. 남편은 요통 때문에 항상 평탄한 길을 선택했다. 선물이도 똑같이 했다. 공원을 지나 개울가로 왔다. 선물이는 특정 벤치 앞에서 멈췄다. 남편이 즐겨 앉던 벤치였다. 여기 앉을까? 물었다. 선물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함께 벤치에 앉았다. 선물이는 내 발치에 앉아 개울을 바라봤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쉴 때면 선물이는 내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아이들, 조깅하는 사람들,
다른 강아지들. 남편도 그랬었다.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했다. 저 사람은 어디 가는 걸까? 저 강아지는 행복해 보이네. 그런 말을 하며 웃었다. 선물이의 눈빛에서 같은 호기심이 느껴졌다. 어느 날 산책 중에 다른 강아지를 만났다. 황금색 리트리버였다. 주인은 젊은 여성이었다. 어머, 귀여운 강아지네요. 그녀가 말했다. 선물이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선물이는 한 발 물러섰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았다. 남편도 그랬었다. 친한 사람 외에는 거리를 두었다. 얼마나 키우셨어요? 여성이 물었다. 얼마 안 됐어요. 대답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잘 따르네요. 부러워요. 그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특별한 아이예요. 말했다. 정말 그랬다. 선물이는 특별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할 때였다. 선물이는 부엌 구석에 앉아 나를 지켜봤다.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었다. 남편의 습관이었다. 그는 요리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다. 여보, 오늘은 뭐해? 맛있는 냄새 나네.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외롭지 않게 해줬다. 선물이는 말하지 못했지만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요리를 하다 실수로 양파를 떨어뜨렸다. 선물이가 다가오려 했다. 안 돼, 선물아. 급히 말렸다. 양파는 강아지에게 독이었다. 선물이는 멈췄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 내 말을 이해한 것 같았다. 영리한 아이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청소 시간이었다. 선물이는 내 뒤를 따라다녔다. 내가 거실을 청소하면 거실에, 침실을 청소하면 침실에 항상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방해하지는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남편도 그랬었다. 내가 집안일 할 때 옆에서 지켜봤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서투르게 해서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았지만 오후가 되면 조용한 시간이었다. 나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다. 선물이는 흔들의자 밑에 누워 낮잠을 잤다. 가끔 꼬리를 파르르 떨며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무슨 꿈을 꿀까? 혹시 예전 주인의 꿈? 아니면 새로운 집의 꿈? 궁금했지만 물을 수는 없었다. 어느 오후 선물이가 꿈을 꾸다 깨어났다. 낑낑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선물아, 괜찮아. 다가가 쓰다듬었다. 선물이는 내 손에 얼굴을 비볐다. 안심한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자 밑이 아니라 내 발 옆에 누웠다.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모양이었다. 저녁 6시가 되면 선물이는 자동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남편의 파이프가 있는 선반으로 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처음 며칠은 이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익숙해졌다. 아니,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그 시간이 되면 나도 거실로 나갔다. 선물이와 함께 파이프를 바라봤다. 남편을 추억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선물이는 평소처럼 부엌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이 온 것 같았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다. 우체부입니다. 소포 배달이요. 현관문을 열자 우체부가 서 있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나는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선물이는 꼬리를 흔들며 돌아갔다. 위험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모양이었다. 남편도 그랬었다. 누가 오면 항상 먼저 나가서 확인했다. 내가 볼게. 괜찮아. 내가 받을게. 작은 일이었지만 안심이 되었다. 선물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집을 지키는 역할.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했다. 선물이는 소파 옆에 누워 있었다. 가끔
텔레비전을 쳐다봤다. 동물이 나오면 특히 관심을 보였다. 귀를 쫑긋 세우고 화면을 응시했다. 남편도 동물 프로그램을 좋아했었다. 저 사자 좀 봐. 멋지다. 새끼 곰이 귀엽네. 그런 말을 하며 즐거워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습관이 있었다. 선물이는 집 안을 한 바퀴 돌았다. 모든 방을 확인했다. 창문이 잠겼는지, 문이 닫혔는지, 물론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보였다. 남편의 야간 순찰. 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집을 점검했다. 안전, 확인.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선물이는 같은 행동을 했다. 선물이의 순찰을 따라다녀 봤다. 거실, 부엌, 욕실, 침실. 정확히 남편이 돌던 순서였다. 각 방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이상이 없으면 다음 방으로 갔다. 모든 확인을 마치면 내 침실로 왔다.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선물이는 내 침실로 왔다. 침대 밑에 누웠다. 남편의 자리였다. 남편은 침대가 불편하다며 가끔 바닥에서 잤다. 요통 때문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더 편해. 선물이도 침대 밑을 선호했다. 어쩌면 그곳이 편한 걸까. 어느 밤, 선물이에게 침대에 올라오라고 했다. 선물아, 이리 와. 침대를 두드렸다. 하지만 선물이는 고개를 저었다. 침대 밑이 좋은 모양이었다. 고집이 있었다. 남편도 그랬었다. 한 번 정하면 잘 바꾸지 않았다. 그래, 내가 편한 곳에 있어. 말했다.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나는 정원을 가꿨다. 남편이 심은 장미를 돌봤다. 선물이는 옆에서 지켜봤다. 가끔 구멍을 파거나 나무짚을 물고 놀았다. 남편도 정원 일을 도왔었다. 여보, 이건 어디에 심을까? 물은 이 정도면 될까? 함께 땀 흘리며 웃었던 시간들. 선물이와 함께하니 그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다. 정원 일을 하다 장미가지에 손을 베었다. 아야, 소리가 나왔다. 선물이가 곧장 달려왔다. 내 손을 핥았다.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괜찮아, 선물아. 조금 베었을 뿐이야. 안심시켰다. 하지만 선물이는 계속 내 옆에 붙어 있었다.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와 상처를 소독했다. 선물이는 옆에서 지켜봤다. 밴드를 붙이는 것까지 다 봤다. 이제 됐어. 보여줬다. 선물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내 손에 코를 비볐다. 위로하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남편의 사진 앨범을 꺼냈다. 오랜만에 추억을 되돌아보고 싶었다. 소파에 앉아 한 장씩 넘겼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손주들과 찍은 사진.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다. 눈물이 났다. 그리움이 밀려왔다. 선물이가 다가왔다. 내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사진을 들여다봤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알아보는 것처럼. 알아보니 선물아? 물었다. 선물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보낸 것이었다. 나를 지키고 위로하고 함께하기 위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남편이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는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이때가 좋았지. 중얼거렸다. 선물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정원 쪽으로 갔다. 유리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따라가 봤다. 선물이는 장미가 있는 쪽을 보고 있었다. 장미를 보고 싶구나? 물었다. 선물이는 나를 돌아봤다. 간절한 눈빛이었다. 문을 열어줬다. 선물이는 곧장 장미 앞으로 갔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다. 한참을 가만히 너도 아빠를 기억하는구나. 속삭였다. 선물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슬픈 듯한, 그리운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함께 장미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장미 향기가 퍼졌다. 남편의 향기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선물이를 꼭 안았다. 고마워, 선물아. 속삭였다. 당신도 고마워요.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선물이는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나도 그랬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선물이가 있었다. 아니, 남편이 있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함께. 집은 다시 살아났다. 웃음소리가, 발소리가, 생명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다. 요즘 밝아 보이세요. 말했다. 나는 선물이를 소개했다. 이 아이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선물이를 쓰다듬었다. 참 순하네요. 눈빛이 특별해요. 그 말이 맞았다. 선물이의 눈빛은 특별했다.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선물이와 나는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선물이는 내가 슬플 때를 알았다. 그럴 때면 다가와 옆에 붙어 있었다. 위로했다. 내가 기쁠 때도 알았다. 그럴 때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은 특별히 어두운 밤이었다. 구름이 달을 가려 별빛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긁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뉴스에서는 이 지역에 절도 사건이 늘었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우리 동네는 조용했다. 아직까지는. 저녁 10시쯤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선물이는 평소처럼 흔들의자 밑에 누워 있었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선물이가 고개를 들었다. 귀를 쫑긋 세웠다. 뭔가를 들은 것 같았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니, 선물아? 물었다. 선물이는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경계하는 소리였다. 평소에는 듣지 못한 소리였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들렸다. 희미한 발소리, 마당을 걷는 소리,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돌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다. 이웃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선물이의 으르렁거림이 커졌다. 이빨을 드러냈다. 평소에는 순하던 녀석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비견처럼 보였다. 털이 곤두섰다. 온몸이 긴장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혹시 이웃일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집 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아니, 누군가 두꺼비 집을 내린 것 같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선물이는 내 다리에 바짝 붙어 섰다. 하지만 으르렁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경고하는 소리였다. 창밖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나는 뒤로 물러섰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 뛰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쿵쾅, 쿵쾅. 너무 시끄러웠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숨어야 할까? 휴대폰을 켜려 했지만 손이 떨려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했다. 잠긴 문이었지만 소리가 들렸다. 금속 긁는 소리.
열쇠로 따는 소리. 전문적인 솜씨였다. 도둑이었다. 진짜 도둑이었다. 나는 입을 막았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그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안 됐다. 선물이가 갑자기 움직였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물아,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녀석은 어디론가 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혼자 남겨진 나는 공포에 떨었다. 뭐라도 잡아야 했다. 무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다. 소파, 쿠션, 리모컨. 아무것도 쓸모없었다. 그때 발밑에 뭔가 툭 떨어졌다. 차갑고 단단한 물건. 손으로 더듬었다. 길쭉한 막대기. 지팡이였다. 남편의 지팡이. 검은 나무로 만든 묵직한 지팡이. 선물이가 가져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찾아낸 것이었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두 손으로 꽉 잡았다. 떨림이 조금 멈췄다.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줬다. 남편의 물건이라는 것도 마치 남편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다.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이 함께 있잖아. 현관문이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들어왔다. 큰 남자였다.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썼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빛이 거실을 훑었다. 나를 찾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다. 남자가 한 발 더 들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봤다. 손전등, 빛이 소파를 비췄다. 텔레비전을 비췄다. 점점 가까워졌다. 틱탁, 의자, 화분. 빛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아무도 없나? 남자가 중얼거렸다. 낮은 목소리였다. 거친 목소리.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1층 확인해. 나는 2층 간다. 2명이었다. 2명의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더 위험했다. 더 무서웠다.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번개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선물이었다. 녀석은 첫 번째 남자의 다리로 달려들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거세게 물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개야.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빛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빙글빙글 돌며 천장, 바닥, 벽을 비췄다. 선물이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지저댔다. 으르렁거리고 물고 늘어졌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무서울 정도로 공격적이었다. 마치 남편이 싸우는 것 같았다. 집을 지키는 것 같았다. 필사적이었다.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새끼. 남자가 소리쳤다. 선물이를 발로 찼다. 녀석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끙 소리가 났다. 둔탁한 소리였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안 돼. 선물아 소리쳤다. 참았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남자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개가 있어. 조심해. 첫 번째 남자가 경고했다. 하지만 선물이는 이미 다시 일어나 있었다.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첫 번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더 사납게, 더 격렬하게. 첫 번째 남자가 돌아봤다. 나를 발견했다.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 빛에 비친 내 모습을. 그리고 다가왔다. 돈 내놔. 낮은 목소리였다. 위협적이었다.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설 곳도 없었다.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가까이 오지 마 소리쳤다. 남자가 웃었다. 그걸로 뭘 어쩌게? 할머니.
비웃는 투였다.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팔을 뻗었다. 나를 잡으려 했다. 큰 손이 내 어깨로 다가왔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휘둘렀다. 있는 힘을 다해 지팡이를 내리쳤다. 남편이 힘을 주는 것 같았다. 팔을 통해 전해지는 힘. 지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뼈에 부딪히는 소리.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팔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이 할망구가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휘둘렀다. 이번에는 어깨를, 그 다음은 다리를. 정확히 어디를 맞췄는지 몰랐다. 그냥 계속 휘둘렀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다. 내 집이었다. 내 공간이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선물이가 있는 곳이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왔다. 뭐해? 빨리 제압해. 소리쳤다. 하지만 선물이가 막았다. 두 번째, 남자의 발목을 물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이런. 발을 휘저었다. 하지만 선물이는 놓지 않았다. 이빨을 더 깊이 박았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났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쇠 파이프 같았다. 이제 장난 아니야. 위협했다. 내게 다가왔다.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내리치려 했다. 선물이가 다시 달려들었다. 다친 몸으로 절뚝거리며.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남자의 다리를 물었다. 남자는 비틀거렸다. 균형을 잃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다. 정확히 어디에 맞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남자가 쓰러졌다. 바닥에 고꾸라졌다. 쇠파이프가 굴러갔다. 두 번째 남자가 겁먹은 표정으로 물러섰다. 이럴 줄 몰랐어. 도망가자. 첫 번째 남자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선물이가 계속 찢어댔다. 위협했다. 물어뜯을 기세였다. 두 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미친 집이야. 욕하며 나갔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가까워지는 소리. 파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경찰차였다. 2대. 아니 3대.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다. 아마 이웃이 비명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도둑들이 체포되는 소리였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큰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다. 여러 개의 빛이 거실을 비췄다. 경찰관 3명이 들어왔다. 부상자 있습니까? 한 경찰관이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경찰관이 부축했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세요. 다른 경찰관이 불을 켰다. 두꺼비집을 올렸다. 밝은 빛이 거실을 채웠다. 어둠이 사라졌다. 현실이 돌아왔다. 집안이 엉망이었다. 뒤집힌 의자, 깨진 화분,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이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선물이를 가리켰다. 녀석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향해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꼬리는 살짝 흔들렸다. 다친 것 같았다. 다리를 절뚝거렸다. 털에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선물이를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다. 고마워. 선물아. 정말 고마워.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공포, 안도, 감사. 모든 것이 뒤섞였다. 너 아니었으면. 난 말을 잇지 못했다. 선물이는 내 얼굴을 핥았다. 눈물을 닦아줬다. 작게
낑낑거렸다. 아픈 것 같았지만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괜찮아. 우리 이겼어. 말하는 것 같았다. 경찰은 집 안을 확인했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수집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서로 가셔도 됩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지금은 쉬세요.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도둑들은요? 물었다. 체포했습니다. 둘 다 상습범이에요. 이 지역에서 여러 건 저질렀죠. 이제 끝입니다. 경찰관이 안심시켰다. 다행이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말했다. 강아지도요.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무리를 안고 일어났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꼭 안고 있고 싶었다. 이 아이가 나를 구했다.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가자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다.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질문과 감탄이 쏟아졌다.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선무리가 어떻게 나를 구했는지.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작은 강아지인데 대단하네요. 영웅이에요.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이웃들이 물었다. 선물이에요. 대답했다. 정말 선물 같은 아이네요. 한 이웃이 감탄했다. 나는 선무리를 더 꽉 안았다. 정말 그랬다. 하늘이 보낸 선물.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요원이 나를 확인했다. 외상은 없으시네요. 하지만 쇼크 상태입니다. 병원 가시죠. 나는 거절했다. 선무리부터요. 녀석이 더 중요했다. 다친 곳을 치료해야 했다.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한 아이를. 알겠습니다. 동물병원부터 가시죠. 응급요원이 이해했다. 경찰차가 호송해줬다. 급한 상황이라며 사이렌을 켰다. 빠르게 달렸다. 선무리는 내 품에서 조용히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픈 게 분명했다. 조금만 참아. 선물아. 속삭였다. 곧 나아질 거야. 약속할게. 스문의 시간 동물병원에 도착했다. 수의사가 급히 나왔다. 응급. 환자인가요? 네. 도둑과 싸웠어요. 설명했다. 수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빨리 보죠. 진찰실로 들어갔다. 수의사는 꼼꼼히 확인했다. 온몸을 만져봤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피를 뽑았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손을 꽉 쥐고 기도하며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한참 후 수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이에요.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용감한 아이네요. 수의사가 말했다. 주인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싸웠나 봐요. 대단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예요. 내 영웅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치료를 받은 선무리를 데리고 나왔다.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다리와 옆구리에 약도 받았다. 진통제와 항생제. 하루에 2번씩 주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수의사가 설명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현관문을 수리해줬다. 잠금 장치도 새로 달아줬다. 더 튼튼한 것으로.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며칠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다. 정말 고마웠다. 모두 떠나고 다시 고요해졌다. 선무리는 흔들리자 밑으로 가려 했다. 평소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선무라, 여기. 불렀다. 소파를 가리켰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편하게. 선물이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하지만 내 말을 따랐다. 소파에 올라왔다.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내 옆에 누웠다. 나는 담요를 덮어줬다. 잘 쉬어. 우리 영웅. 선물이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오늘 밤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무서웠을 것이다.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지켰다. 목숨을 걸고.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지팡이를 옆에 두었다. 남편의 지팡이. 오늘 우리를 구한 지팡이. 선물이가 가져다 준 지팡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다. 남편의 계획. 당신이었죠. 중얼거렸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물이를 보내줘서, 지팡이를 남겨줘서, 우릴 지켜줘서.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선물이 옆에서 잤다. 소파에서. 처음이었다. 함께 있고 싶었다. 선물이는 내 품에 안겼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안전한 느낌이었다. 이 작은 생명이 나를 구했다. 사랑으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쏟아졌다. 남편이 지켜보는 것 같았다. 잘했어, 여보. 잘했어, 선물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겼어요. 함께.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눈을 떠보니 소파였다. 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선물이는 여전히 내 품에 있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붕대를 감은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숨소리는 고였다. 살아있었다. 우리 둘 다. 감사했다. 천천히 일어났다. 선물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한 잔만.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아름다웠다. 정원의 장미들이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선물이가 일어났다. 기지개를 켰다.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괜찮았다. 꼬리를 흔들며 내게 왔다. 잘 잤니, 선물아? 물었다. 대답하듯 한번 짖었다. 여전히 밝은 소리였다. 며칠이 지났다. 선물이는 빠르게 회복했다. 붕대를 풀었다. 상처가 아물었다. 다시 뛰어다녔다. 하지만 더 조심스러워졌다. 나를 더 지키려 했다. 항상 내 곁에 있으려 했다. 이웃들이 자주 찾아왔다. 선물이 어때요? 회복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었다. 선물이를 보며 감탄했다. 정말 영웅이에요. 대단한 아이네요. 선물이는 수줍게 꼬리를 흔들었다. 신문 기자도 왔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지역 영웅. 이야기를 싣고 싶어서요. 나는 동의했다. 선물이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다. 사랑의 기적을. 사진을 찍었다. 선물이와 함께, 지팡이와 함께. 기사가 실렸다. 할머니를 구한 영웅 강아지. 선물이. 제목이었다. 사진도 크게 실렸다. 선물이가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길에서 알아봤다. 선물이 맞죠? 영웅이네요. 하지만 나에게 선물이는 영웅 이상이었다. 가족이었다. 남편이었다. 사랑이었다. 어느 저녁, 선물이와 함께 정원에 있었다. 장미를 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좋은 하루였어. 선물아. 말했다. 선물이가 꼬리를 흔들었다. 동의하는 것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존재,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남편은 떠났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해. 나는
이제 믿는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을. 선물이의 눈빛 속에서 남편의 따스한 영혼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